자, 이번에는 고정된 개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고정된 개체라는 거는 자, 이렇게 이미지를 어느 부분에 올려 놓는데 이 이미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내용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저 그림이 고정적으로 있죠? 자, 저렇게 얹어 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제가 얹어 놓은 데가 있거든요. 여기. 자, 여기서 앞에 내용을 엔터로 해서 움직여 보면은 자, 여기는 이런 식으로 자, 따라다니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정된 개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자, 일단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오도록 할게요. 일단 그림을 얹어 놓을 때 사파 이미지가 들어갈 때 이제 대체로 쓰는 게 있는데 일단은 한쪽 페이지를 아예 싹 다 비워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대로 상자를 그냥 크게 하나 얹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이미지를 갖다가 넣어주세요. 이미지는 링크 폴더 안에 보시게 되면은 그 영화 홍보 사이트에서 제가 이렇게 미리 저장을 해 놨어요. 여기서 원하시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상자 위에다가 집어 넣어 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렇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글 내용은 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글 내용을 밀어 버리려고 하면은 아예 자, 여기 상단을 보시게 되면 이거 테두리 상자 감싸기를 지정하세요. 그러면은 글 내용들을 싹 다 밀게 될 거예요. 아니면은 자, 여기 있는 페이지 있죠. 여기 있는 페이지에 글 상자를 아예 지워 버리셔도 되죠. 이렇게 자, 지웠어요. 그러고 나서 자, 안내선을 켜서 이게 보게 되면은 글상자 흐름이 자, 여기서 이렇게 흘러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없는 만큼 자, 여기다 페이지 위치를 잡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원하는 그림 뭐 사파라든가 아니면 저처럼 이게 포스터 같은 거 넣어 주셔도 자,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여기 왼쪽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 어떤 내용에 관련된 그림이 옆에 이제 들어가야 될 거예요. 대신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이게 내용이 밀리더라도 그림이 따라가지 않아요. 자, 그림 따라가지 않는 거 또 해볼게요. 또 하는 거. 자, 이번에는 2층 가서 자, 여기 중간쯤에다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일단 쉽죠. 글상자를 자, 원하는 만큼 그리시고, 그 다음에 밀어내기. 자, 감싸기 종류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상자 모양대로 미는 것과 상자가 있으면 아예 개체를 건너뛰게 하는 옵션이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개체 건너뛰기가 어울리죠. 자, 그 옵션을 놓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사용할 그림을 얹어주세요. 얹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은 실습이니까 자, 이렇게 어울릴 듯한 이미지를 선택해서 올려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단락과 단락 사이에다가 집어넣는 것 같은 경우는 쉽죠. 하지만 이것도 글자를 내려보면은 따라다니지는 않아요. 따라다니게 하는 게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써야지. 자, 그러면 또 이거 말고도 이제 상황상 자, 여기 위에다가 잔뜩 올려야 될 때 자, 이거 여기다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건너뛰기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자, 어떤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올려주시고, 지금 이 사진보다는 또 풍경이 좀 넓게 되어 있는 사진이 있었는데요. 이 사진이 어울리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적당히 보이는 쪽으로 배치를 잡아 주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파 이미지를 집어넣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얹어놓기만 하는 거는 쉬워요.
그러면 이제 고정된 개체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왼쪽 부분에 자, 이만큼 그림이 들어갈 거고, 자, 이만큼 밀어낼 거고요. 자, 이만큼 밀어냈으면은 옆에 오른쪽 부분이 지금 상자가 너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자와 글이 붙어 있잖아요. 그거 밀어내는 거. 창에서 감싸기 패널을 꺼내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감싸기 옵션 값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 링크 걸려 있으신 분들은 이거 풀어주시고 왼쪽 3mm, 오른쪽 3mm만 해주세요. 2mm 하셔도 상관없고요, 당연히. 근데 저는 상하 쪽으로 왜 안 하냐면은 상하도 이렇게 같이 해버리게 되면은 이 행간을 밀어버리는 경우가 이게 종종 생겨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상자를 정리할 때 격자에 맞춰 갖고 그림 상자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밀어내기 값을 좌우로만 이렇게 놓는 거죠. 저렇게 되어 있는 상자에다가 원하시는 그림을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맞춤으로 지정해 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위에가 잘리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아래쪽으로 더 내려도 되겠죠? 그럴 때는 한 행 정도 더 이렇게 내려오셔갖고 이게 옆에 글상자, 자, 그림 상자와 글이 이렇게 적당하게 행간이 자, 이렇게 비슷해 보이게끔 배치를 해주시는 게 깔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얘도 아직은 고정된 개체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내용을 자, 여기 앞에서 밀고 땡기고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밀고 땡기는 거에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은 굳이 고정된 개체라는 기능을 쓸 필요 없어요. 하지만 요거에 관련된 사진이 어떤 특정 인물이라든가 특정 위치에 관련된 그림, 사진이라고 하면은 그 위치에 따라가 다니게끔 하는 게 좋겠죠? 지금은 앞부분이라서 앞에 부분에서 여기 앞에 부분에서 뭐 한 줄, 두 줄 이렇게 들어오거나 하더라도 찾아갈 수 있지만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그 오차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앞에 부분에서 뭐 조금씩 수정하다 보니까는 뒤에 가서는 한 3-4페이지가 벌어져 있어요. 그럼 이 그림과 그 글 위치가 3-4페이지가 이게 달라져 있거든요. 그걸 또 다 일일이 찾아서 하나씩 수정해야 돼요. 정말 노가다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한숨을 푹푹 쉬어가면서 강조를 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자, 여기 첫 번째 단락, 자, 여기 단락에 자, 이렇게 단락에 따라다니게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안내선 보이는 상태로 놓으시고 숨겨진 문자 표시 보이는 상태로 놓으시고 자, 이제 잘 보세요. 자, 얘를 선택을 하고서 여기 보게 되면은 상자 끝쪽에 바운딩 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은 요거 파란 점이 하나 붙어 있어요.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파란 점이 붙어 있어요. 얘가 고정된 개체의 위치점인데 마우스를 올려보면은 뭐 개체를 고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라고 나오죠. 이거 자, 눌러서 쓱 갖다 대서 어딘가 놓으세요. 하지만 여기다 놓으면 안 돼요. 한행 앞에다 놓으셔야 돼요. 자, 고정된 개체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분명히 요거 상자를 선택하고 있으면은 위치점이 자, 여기 표기가 연결되어 있다가 나오죠. 자, 근데 이 표기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저랑 버전이 달라서 그래요. 버전이 다르더라도 고정된 개체가 여기 박혀져 있는 거 똑같아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줄을 추가해 보면은 자, 이렇게 저 그림이 따라다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쪽에서 무언가 수정을 막 하게 되면서 내용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저 그림은 그대로 따라다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일단은 요거 해놨던 거, 자, 이것도 여기 고정된 개체로 하는 거 똑같아요. 얘도 자, 일단은 위치를 잡아 놨으면은 자, 상자에 여기 상단 부분이죠. 자, 여기 파란색 점 있는 부분 얘를 잡아다가 쓱 갖다 대서 얹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고정된 개체가 되었어요. 여기서도 한번 줄을 내려보면은 자, 이렇게 저 그림 상자가 글을 따라다니게 될 거예요. 이게 고정된 개체예요.
그럼 고정된 개체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자, 아까 요거 했는데, 자, 이번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해보면은, 자, 이제 상자를 다시 그리시고, 이번에 오른쪽에다가 놔볼게요. 오른쪽에. 그리고 나서 어떤 이미지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그림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 그림은 영화 포스터처럼 똑같이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자기 컴퓨터에 있는 아무 사진이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연습용이니까 자기 컴퓨터에 있는 거 아무거나 다 갖다 쓰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놨으면은 이거를 이제 수동으로 하는 방법은, 자,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X 오려내세요. 그러면 자기 컴퓨터 메모리에 저 개체가 지금 담겨져 있잖아요. 그때 커서를, 자,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올려놓고, 여기 앞에다 놓지 마세요. 웬만하면은 내가 붙여 놓으려고 하는 곳보다 한 행 앞에다가 놓으세요. 자, 이렇게 얹어놓고, 커서 분명 깜빡이고 있죠? 이때 컨트롤 V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개체가 이렇게 행 위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도 여기서 엔터를 눌러서 조절해 보면은, 자, 그 위치에 따라다니는 게 보여요. 자, 하지만 개체를 중심으로 해서 개체 위치점 앞에 있는 애들은 글상자 영향을 안 받고요. 그림 상자 영향을 안 받고 뒤에 있는 상자만 영향을 받아요. 자, 이제 이 그림 상자 선택하시고 여기 감싸기를 지정해 보세요. 지정했죠? 그 다음에 왼쪽 3mm, 오른쪽 3mm 지정해도 지금 고정된 개체점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부분 영향 안 받아요. 자, 얘를 억지로 내려보자. 자, 상자를 선택해서 여기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표시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어딘가에다 위치가 박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 상자를 잡아서 억지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자, 뒤에 있는 글들은 밀리는 게 보여요. 하지만 고정된 위치점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있는 글들은 밀리는 거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갖고 제가 여기에다가 붙일 때 한 행 앞에다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수정해 볼게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고정된 개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옵션 메뉴 들어가세요. 자, 고정된 개체 방법이 있거든요. 그냥 제가 마우스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지금 인라인 또는 줄 위에 해당이 되는 연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사용자 정의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저기 왼쪽 상단에 가서 붙어버렸네요. 이게 참조점을 보시게 되면은 저기 오른쪽 하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림 상자의 오른쪽 하단이 기준점이고 그 기준점이 텍스트 프레임의 왼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참조점을, 자, 저는 오른쪽 상단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위치도, 자, 페이지 오른쪽. 그 다음에 Y값 일단은 0으로 해볼까요? 0으로 해보니까, 자, 이렇게 여기 붙여놨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딱 0에다 붙어요. 얘를 좀 내려야 되겠죠? 자, 3mm 정도 내리셔갖고, 자, 이렇게 행 시작하는 위치 비슷하게 얹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으면은 이번에는 여기 경계의 유지 요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요, 말 그대로 위아래 글상자 안에서만 유지를 시켜주는 옵션이에요. 자, 이거 분명 체크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요 정도에서는 별로 티가 안 나지만은 이제 여기에다 커서 올려놓고 글을 내려보세요. 자, 이렇게 내려보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다가 더 내려보면 분명히 여기 고정된 위치점은 내려가는데 그림은 글상자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냥 여기 내용이 꽉 차 있는데 여기 그림 상자가 글을 가리는 걸 모르고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자, 다시 선택하고 고정된 개체 옵션 들어가서 이거를 걸어 주실 때 경계 내 유지를, 자, 이걸 풀어 주세요. 자, 풀어놨죠? 그래서 확인 누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엔 다시 줄을 내려볼게요. 엔터를 눌러서 줄을 내려보면은 이번에는
글상자 밖으로 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글상자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러면은 아, 저게 잘못됐구나 라는 게 이제 티가 나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앞에서 쭉쭉쭉쭉 내려보면은 자, 얘가 앞에 내용이 뭔가 밀려갖고 이렇게 그림 상자가 글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럴 때는 저 그림 위치를 옮겨주세요. 자, 옮기는 방법. 자, 요거 선택하시고 참조점 얘를 잡아서 위쪽에다가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이 따라가면은 괜찮겠지만은 그림이 자, 지금은 안 따라가고 있죠? 자, 여기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자, 이번엔 따라가요. 어떻게 했냐면은 자, 저는 Shift 키를 누르고서 옮겼어요. 자, 다시 보세요. 얘를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움직이면은 자, 안 따라가요. 하지만 자, 아이고, 다시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옮겨보면은 자, 이렇게 어딘가로 이렇게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정확한 느낌은 안 나죠? 자, Ctrl Z.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옮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참조점을 오려내서 갖다가 붙이세요. 참조점 오려낸다라는 거 아까 제가 여기 행 마지막 끝에다가 붙여놨잖아요. 그 부분을 복사하면 돼요. 자, 확대해서 보세요. 여기 자, 이만큼 확대했어요. 저는 여기 다짐했다 라고 이렇게 점 뒤에다가 넣어놨고 여기 엔터 표시 앞에 어떤 무슨 얇은 표시가 있어요. 거기에 고정된 개체가 있어요.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제가 커서 올려놓고 옆으로 한 칸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옆으로 한 칸 눌러요. 그럼 점 옆으로 움직이겠죠? 또 옆으로 한 칸 가요. 눌렀는데 위치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지금 참조점이에요. 다시 오른쪽으로 누르게 되면은 그 다음 아래형으로 내려갔죠. 다시 왼쪽으로서 왼쪽 키 눌러보면 올라왔죠. 다시 또 왼쪽 키로 가는 거. 화살표 방향키 눌러봐요. 눌렀는데 커서 그대로 있어요. 참조점이에요. 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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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눌러보시면은 자, 참조점 위치가 여기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 참조점 위치를 자, 커서 여기다 올려놓고 Shift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한 번 더 눌러요. 화살표 키를 누르게 되면 아주 얇게 블럭이 잡혔어요. 저게 지금 참조점을 선택하고 있는 상태예요. 저 상태에서 Ctrl X 자, 오려냈죠? 화면 줄여서 보게 되면 지금 고정된 개체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데 가서 자, 저는 여기다 붙여놔 볼게요. 여기다가 커서 올려놓고 Ctrl V 해주니까 자, 참조점이 여기 그대로 붙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림 위치도 자, 이렇게 딱 와 있게 돼요. 고정된 개체 옮기는 거 아시겠죠? 참조점을 선택해서 Ctrl X 붙이고 싶은 데다가 커서 올려놓고 Ctrl V 해서 옮기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은 이번에는 여기 위치가 왼쪽 페이지와 오른쪽 페이지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게끔 해볼게요. 자, 지금은 오른쪽 페이지에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데 자, 이제 여기 위에서 억지로 엔터를 눌러서 왼쪽 페이지로 밀어볼게요. 자, 여기를 엔터를 막 눌러서 줄이 맨 아래쪽 내려가다가 여기 세계 분리라는 제목이 여기 왼쪽 페이지까지 넘어갈 때까지 가야죠. 가서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지금 이 그림이 왼쪽 페이지의 오른쪽에 그대로 붙어 있어요. 자, 이 상태가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은 왼쪽 페이지에 왔을 땐 저 그림을 왼쪽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옵션 쉬워요. 자, 다시 선택하고 마우스 쪽 눌러서 고정된 개체 옵션 들어가서 자, 위치를 재본 영역을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그러면은 참조점과 고정된 개체 참조점과 고정된 위치의 참조점을 서로 반대로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 이게 서로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자, 확인 눌러볼게요. 일단 이 상태에서 다시 앞으로 당겨 보게 되면
자, 저기 있을 때는 왼쪽 페이지의 오른쪽에 있죠? 올라왔더니만 이렇게 안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어요. 다시 볼까요? 마우스 좀 눌러서 고정된 개체 옵션. 자, 이번에 서로 반대로 나요.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서로 반대로. 자, 서로 반대로 놨죠? 확인 눌러요. 자, 저 그림 상자가 오른쪽 페이지 있을 때 바깥쪽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갖고 글이 밀리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 그림 상자가 왼쪽 페이지에선 바깥쪽, 오른쪽 페이지에선 역시나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죠. 어렵지 않죠? 요거 옵션을 제본 영역을 기준으로 라는 것만 체크를 해놓고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확인 누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위에서 자,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아놨던 거. 자, 이것도 페이지 내용이 내용을 계속 따라다니게끔 할 수도 있어요. 자, 해볼게요. 선택하고 일단은 요거 여기 상단에 개체 고정점을 잡아다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쓱 연결시켜 놓고요. 자, 저는 여기다 할게요. 고대 전쟁 제목 여기 있는 거. 자, 이렇게 했죠? 아, 근데 이게 앞에다가 하면 안 되는군요. 다시 선택을 하고 고정된 개체는 반드시 이 내용보다 앞쪽에 있어야 돼요. 앞쪽에 잡아다가 쓱 당겨갖고 자, 지금 저는 모르겠으니까 대충 이쯤에다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놨고요. 선택하고 마우스 고정된 개체 옵션 가서 보게 되면은 자, 이게 위치가 저렇게 X값, Y값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 눌러놓고 한번 내려서 확인해 보게 되면은 자, 위치가 달라지게 되면서 저 그림도 자,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근데 지금 저 그림 같은 경우는 한쪽 상단에 박혀 있어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옵션 바꿔요. 이것도 그 옵션만 내용만 자세히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 일단 X축 위치를 보게 되면 텍스트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Y축 기준을 보게 되면은 선 기준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자, 내용이 많죠? 페이지 가장자리. 자, 페이지 여백, 페이지 가장자리. 지금 페이지 여백은 본문 위치에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페이지 가장자리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Y값 빵 놔보시면은 자, 이렇게 들어갔죠? 일단은 고정된 위치가 하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참조점을 여기 참조점을 위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고정된 위치의 옵션 값도 상단으로 놓으세요. 그리고 자,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놓고 여기 X값도 일단은 너무 많은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빵으로 놓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X값 옮겨봐요. 지금 책의 넓이가 한 140m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40 입력하면은 이 정도. 그리고 더 가서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올려주시면 그다음에 Y값도 상단에 여백 3mm 가야 되니까는 자, 이렇게 3mm 올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X 기준도 이것도 잡으면 좋겠죠? 이것도 저는 그냥 텍스트 프레임으로 그대로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놨으면은 확인 누를게요. 이 다음부터는 얘가 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어때요? 한쪽 페이지 상단에 잘 그대로 박혀져 있죠?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겨볼게요. 자, 펑션 엔터키. 그러니까는 지금 키보드가 오른쪽에 키보드에 있으신 분들은 숫자키 옆에 있는 리턴 키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키보드를 짧은 걸 쓰고 계신 분들 아니면 맥을 쓰고 계신 분들은 펑션 엔터키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커서 있는 데서 강제적으로 내용을 잘라서 옆으로 버리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냥 엔터만 이렇게 쭉쭉쭉쭉 넣으셔갖고 고정된 개체점만 다음 페이지로 넘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지금 이것도 자 옆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절대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수정하는 거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좀 솔직히 딱히 수정할 만한 게 없어요. 다시 고정된 개체 옵션 와서 자, 텍스트 프레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텍스트 프레임을 보게 되면 펼침면이 없어요. 펼침면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요? 골치 아픈 어떤 그런 상태를 계속 유발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지만은 한 페이지에 그대로 있는 거에는 쓰시지만은 글 따라다니는 거에는 쓰시는 걸 저는 별로 추천을 해드리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해달라고 가끔 요청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저는 되도록이면 거절하는 편이에요. 이런 거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된다고 했다가 이거 계속 수동으로 수정하게 될 거예요. 자, 취소할게요. 이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봤으니까 자, 이번에는 지금 이렇게 하나 수정을 해 놓은 거를 이제 개체 스타일로 등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왜 개체 스타일로 등록하냐면은 단락 스타일과 문자 스타일을 수정을 해봤지만은 이런 그림도 계속 많이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치점을 뭔가 한꺼번에 수정해야 되는 일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고정된 개체 스타일을 쓰세요. 자, 창 메뉴 가셔갖고 저 같은 경우는 스타일 내용에 보게 되면 개체 스타일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꺼내주세요. 그럼 뭔가 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내용 들어가서 보더라도 저도 잘 꺼내 쓰는 녀석은 아니라서 잘 몰라요. 자, 하지만 속성은 단락 스타일, 문자 스타일 똑같아요. 아까 제가 여기에다가 고정된 위치점 몇 미리, 그 다음에 왼쪽 여백 몇 미리, 오른쪽 여백 몇 미리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게 있죠? 그거 만들어 놓은 상자를 선택하시고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 개체 스타일을 실행하세요. 자, 했죠? 그리고 이게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연결 옵션, 개체 연결 옵션 보게 되면 자, 제가 Y값 3mm 수정해 놓은 거, 그 다음에 감싸기 옵션 왼쪽 3mm, 오른쪽 3mm 해 놓은 게 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 거 획이라든가 이런 거 안 쓰실 거다 라고 하시면은 자, 다 꺼버리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되도록 그냥 써요. 자, 개체 옵션 다시 와갖고 제본 영역을 기준으로까지 해 놓은 게 있죠? 그리고 이거 이름 지정하세요. 저는 주로 이게 단락 바깥 외부 박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놓고 그리고 확인 누르고 그러면 만들어졌어요. 자, 이 상자 다시 선택해 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게 스타일은 만들었지만 이 스타일이 요게 씌워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상자 선택해 보면 알겠지만 그대로 없음을 선택하고 있죠. 잊지 마시고 요거 씌워주세요. 자, 씌웠어요. 자, 씌워놨으면은 이제 다른 상자 만들어 볼게요. 복사해서 쓰는 거 아니고요. 자, 저는 이제 다른 페이지 가서 여기 뒤에 페이지 가볼까요? 저 여기다 달아볼게요. 자, 여기다가 적당하게 다시 지금 제가 컨트롤 Z 누른 게 뭔가 잘못됐나봐요. 외부 박스 선택을 해놨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여기 상자에 있는 데다가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그림을 가져다 넣어 볼게요. 그래 놓고 자, 채워 놓고요. 자, 이제 이 상자를 앞에 행에다가 일단 고정된 개체 넣어야 되겠죠? 자, 일단은 고정시켜요. 시키는 방법 컨트롤 X 하고 나서 요거로 컨트롤 V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대로 선택하고 여기 참조점 될 부분은 잡아서 쏙 옮겨 놓으셨고 넣어 놓으셔도 돼요.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자, 그냥 오른쪽 하단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이 상자 선택하시고 단락 외부 박스라는 옵션을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럼 옵션이 이 스타일이 적용이 되면서 지금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3mm도 그대로 들었어요. 그리고 길이 정도만 수동으로 만져서 괜찮아 보이는 정도로 얹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책에 들어가는 모든 사파 이미지들을 정리하게 되면은 그 상자 같은 경우는 계속 글 내용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자, 이제 여기 축소시켜서 볼게요. 멀리서 지금 이 그림 상자와 이 그림 상자 보세요. 자, 내용을 쭉쭉쭉쭉 밀더라도 저 참조점이 왼쪽 페이지와 오른쪽 페이지 바깥쪽으로만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다시 당겨 올려볼게요. 쭉쭉쭉쭉 당겨 올려보게 되면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스타일을 써놨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스타일만 수정하게 되면은 여기 관련된 옵션도 한꺼번에 다 지정이 되죠. 자, 또 해볼게요. 단락 외부 박스 스타일이라고 지정해 놓은 걸 더블 클릭해서 뭘 해볼 거냐면은, 자, 이제 여기 X값 Y값 요거죠. 감싸기 옵션이죠. 왼쪽 오른쪽을 3mm로 되어 있는 걸 4mm로 밀어주게 되면은 스타일이 씌워져 있는 오브젝트의 전부이랑 똑같은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자, 효과를 보게 되면은 그림자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림자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 여기 그림자, 자, 요 상자의 그림자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꺼놓고서 보게 되면, 자, 멀리서 보게 되면 그림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림자를 넣었다가 빼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또 스타일 들어가서 그림자 체크되어 있는 거 풀어버리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 모퉁이도 지금 여기 모퉁이가 보셔갖고 모퉁이를 둥글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자, 얘를 한 2mm 정도만 넣고, 자, 지금 3mm 넣을게요. 그 다음에 모퉁이 옵션을 둥글게 선택하게 되면, 자, 모든 상자들이 둥글해지는 거 지금 보이시죠? 확인. 어때요? 속성은 단락 스타일과 문자 스타일에서 사용하는 속성 그대로 다 똑같아요. 하고 처음에 이 상자 같은 것도, 그림 상자 같은 것도 정리할 때 어디 위치에다 정확히 받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사용할 스타일까지 씌워 놓으시게 되면은 나중에 뒤에 가서 한꺼번에 수정하기가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사파 이미지 넣는 거를 하게 되면은 개체 스타일을 한 3개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이것처럼 바깥 부분에 배치되는 거, 그 다음에 안쪽에다가 배치되는 거, 그리고 한쪽으로만, 자, 오른쪽 페이지 가더라도 왼쪽에만 배치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페이지 상단에서 보셨지만은 이렇게 어느 특정한 상단에다가 특정하게 상단이라든가 하단에만 계속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거, 그런 거 할 때 이게 좀 개체 스타일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 외에는 저도 그렇게 많이 쓴 적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정도로 고정된 개체는 설명은 마무리하고, 이 고정된 게 조금 안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 예제하고 조금 어울리지 않아요. 나중에 팁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말풍선 같은 거 다는 옵션들이 있는데 그런 예제를 또 만들어서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고정된 개체는 아마 좀 헷갈리실 테니까는 익숙해질 때까지 차근차근히 연습을 하세요. 이제 조금 있다가는, 자, 특정 부분 강조하는 거, 이거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요하게 할 거, 중첩 그리프예요. 자, 지금까지 하실 거 잘 저장해 놓으시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